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하신가요? 예, 저는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만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통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다음에 환자분들은 모두 드라마틱하게 증상 호전을 기대하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경험하기에도 15%에서 20% 정도의 환자들은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만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 이렇게 불만족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술 후 통증이 발생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강직이나 감염 또는 인공관절 삽입물 등과 같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고자 재수술을 시행하더라도 통증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으로는 이제 우울증이나 근력 감소, 척추 질환 등과 같은 신체적 질환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와 같이 통증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만성 통증 환자에서는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꼭 중추 감작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무릎과 관련된 통증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성 또는 이제 통각 통증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이제 말초 감작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통증은 중추신경계를 과흥분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변화에 의한 중추 감작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요, 유해한 자극에도 이제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통각 과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미세한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각 과민과 이질통이 중추 감작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추 감작에는 이뿐만 아니라 영관통이나 지속통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는 아마 많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픈 주변을 마사지를 하거나 가볍게 두드리거나 따뜻한 윤활제나 로션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통증을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열감이 나는 부위에는 얼음 주머니를 올려주어서 통증을 이제 줄여줄 수도 있는데요. 이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15분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찜질 역시도 수술한 지 6개월 정도 돼서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는 충분히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15분 이상 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감각이 둔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피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중추 감작으로 인하여 통증에 대한 민감도와 예민도가 상당히 증가된 환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중추 감작으로 통증의 양상이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중추 감작이 아닌 환자들에 비해서 수술의 통증의 정도나 만족도, 삶의 질 모든 측면에 있어서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해결한 부분은 관절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의 부분을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중추의 문제까지도 해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중추 감작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중추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통증의 양상은 수술적인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을 하더라도 호전의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꼭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통증의 감소 등 일정 부분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약물에 대한 효과 역시도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의 빈도가 일반적인 약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약물을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마 환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때 쓸 때까지 쓰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수술을 바라라,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중추감작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중추감작 설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을 한번 꼭 해보시고 100점 만점에 40점이 넘는다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진료를 꼭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중추감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추감작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꼭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면 정형외과 김만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